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44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공유드렸던 농구 승호패 43회차 조합픽이 4등에 적중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미리 작성해 놓았던 43회차 초안 기준으로 분석 영상의 의견을 공유드렸으면 2등까지 적중할 수 있었는데 막판 변경된 조합픽 기준으로 최종 영상에 의견을 올려드리면서 아쉽게 4등으로 회차를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그래도 역배 경기가 다수 나오면서 상당히 까다로웠던 9번에서 14번 국내 농구 6경기를 모두 적중하면서 시청자분들께 미력이나마 도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농구 및 배구 시즌을 맞아 미국 NBA와 국내 농구 및 국내 배구, 농구 승호패 조합픽들이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해외 축구 주요 리그 경기들을 비롯해 축구 A매치 조합픽들도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유튜브 멤버십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울산 모비스와 서울 삼성의 경기입니다. 홈팀 모비스는 직전 1위 SK를 상대로 한 점차 신승을 거두면서 2연승과 더불어 최근 7경기 6승 1패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우석이 3점슛 5개 포함 19득점을 올리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고 용병 게이지 프림이 21득점 7리바운드, 숀롱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난적 SK를 잡아낸 모비스입니다. 올 시즌 이우석과 서명진, 팀의 젊은 선수들이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함지훈과 한호빈, 베테랑들도 제 몫을 해주면서 신구가 잘 조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게이지 프림과 숀롱, 리그 정상급의 두 용병을 보유하고 있는 모비스이기 때문에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봐도 손색이 없을 만한 전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평균 실점 80.7점, 이 부문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수비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승을 위해서는 수비만큼은 개선이 시급한 모비스입니다. 이미 올 시즌 이번 경기 상대 삼성을 상대로 2전 전승을 거두고 있고 토요일 SK전 이후 4일 휴식을 취한 모비스이기 때문에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삼성은 직전 LG전을 패배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저스틴 구탕이 17득점을 기록했고 최근 활약이 좋은 국내 선수 3인방 이원석과 이정현, 최성모가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마커스 데릭슨과 빈센트 에드워즈, 용병들이 모두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최근 파죽의 3연승을 달리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삼성이지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 화요일까지 5일 동안 3경기를 치렀을 정도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모비스에게 이미 2번이나 패배했던 만큼 이번 원정 경기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모비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원주 DB와 안양 정관장의 경기입니다. 홈팀 DB는 직전 KT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용병 치나노 오누아쿠가 17득점 16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이선 알바노도 야투율은 아쉬웠지만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무엇보다 강상재가 17득점 7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고 서민수도 9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좋은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알바노와 오누아쿠 두 용병의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확실히 팀 전체 경기력도 살아난 DB고, 강상재와 서민수, 박인훈 같은 국내 선수들도 힘을 내주면서 승률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 DB입니다. 12월 4일에 있었던 정관장과의 맞대결에서 무려 31점 차 대승을 거뒀던 DB인데, 그 경기에서 알바노가 높은 야투율을 바탕으로 21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이 알바노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정관장은 직전 고양 소노전 짜릿한 한 점차 신승을 거두면서 2연패를 끊었습니다. 용병 캐디 라렌이 13득점 11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정효군과 박지훈, 배병준이 나란히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정효군은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인 19득점과 더불어 4쿼터 맹활약을 펼치면서 승리의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 야투 기복이 심한 팀의 에이스 변준영은 직전 소노전도 저조한 야투율을 기록하면서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는데, 지난 DB와의 맞대결에서도 시도했던 야투 대부분을 놓치면서 2득점으로 부진했었고, 패배의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이 변준영의 경기력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DB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DB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유타 재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디트로이트는 직전 마이애미전을 연장 접전 끝에 짜릿한 한 점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팀의 에이스 케이드 커닝햄이 20득점 18어시스트 11리바운드 트리플 더블 맹활약을 펼쳤고, 말릭 비즐리도 3점슛 7개 포함 28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연장전 시작 후 8대0 런을 허용하면서 패색이 짙었던 디트로이트인데,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3점슛을 연달아 3개를 꽂아 넣으면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현재 제이든 아이비와 토바이어스 해리스, 팀의 핵심 자원들이 부상 이슈가 있지만 말릭 비즐리와 팀 하더웨이 주니어, 3점 슈터들의 야투감이 올라오고 있고, 에이스 커닝햄이 연일 맹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연패 흐름을 타고 있는 유타를 상대로는 디트로이트가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유타는 직전 LA 클리퍼스전 무려 37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3연패에 빠졌습니다. 최근 15경기 기준 3승 12패, 흐름이 좋지 않은 유타고, 이 구간 팀의 공격 지표를 나타내는 오펜시브 레이팅은 13위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지만, 수비 지표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은 리그 전체 꼴찌인 30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수비가 무너진 상황입니다. 최근 몇 시즌 동안 리빌딩과 탱킹 사이에서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역시 어중간한 탱킹 쪽으로 노선을 잡은 듯한 유타이기 때문에 이번 원정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디트로이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올랜도 매직과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경기입니다. 홈팀 올랜도는 직전 뉴욕전을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10전 전승을 달리고 있던 올랜도인데 뉴욕에게 패배하면서 홈경기 무패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현재 팀의 에이스 원투펀치 파올로 벤케로와 프란츠 바그너가 모두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올랜도고, 그동안 에이스들이 없어도 특유의 수비력을 통해 잘 버텨왔던 올랜도지만 최근 6경기에서 2승 4패,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도 18위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좋았던 수비도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벤케로의 복귀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출전 여부는 당일 오전 체크해봐야 알 수 있을 듯하고, 만약 벤케로가 이번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면 주중 NBA 컵대회 일정을 소화한 오클라호마를 상대로 올랜도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오클라호마는 수요일 미러키와 NBA 컵대회 결승을 치렀고 아쉽게 16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무엇보다 32개의 3점 슛을 시도해 15.6%, 단 5개만을 성공시켰을 정도로 극심한 야투 난도를 보였던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팀의 에이스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21득점, 2옵션 제일런 윌리엄스도 18득점을 올렸지만 역시나 야투율은 아쉬웠고, 센터 아이제아 하텐슈타인도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을 기록했지만 역시나 미러키의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제어하는 데는 실패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다만 아쉽게 컵대회 우승을 놓치긴 했어도 여전히 정규 시즌 디펜시브 레이팅 1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수비력이 좋은 오클라호마고, 올 시즌 올랜도와의 맞대결에서도 대승을 거뒀던 만큼 목요일 하루 동안 멘탈과 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오클라호마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오클라호마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워싱턴 위저즈와 샬럿 호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워싱턴은 지난 덴버전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길었던 16연패를 끊어냈지만 직전 보스턴전 대패를 당하면서 다시 3연패에 빠졌습니다. 올 시즌 오펜시브 레이팅 32, 디펜시브 레이팅 29위로 공수 모두 리그에서 가장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현재 카일 쿠즈마와 코리 키스퍼트, 말콤 브록던 등 팀의 핵심 자원들이 모두 부상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기력과 전력 누수 등을 감안하면 상대가 샬럿이라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샬럿은 직전 필라델피아전 대패를 당하면서 2연패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2경기에서 2승 10패, 워싱턴만큼이나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샬럿이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7위, 디펜시브 레이팅 21위로 역시나 공수 양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 시즌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었던 브랜든 밀러가 직전 경기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워싱턴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부상 중이었던 팀의 에이스 라멜로 볼이 직전 필라델피아전 복귀를 했고, 핵심 포워드 마일스 브리치스도 복귀하면서 브랜든 밀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번 워싱턴전 출전이 가능한 샬럿입니다. 라멜로와 브리치스, 원투펀치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워싱턴을 상대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샬럿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샬럿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보스턴은 직전 워싱턴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은 올 시즌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 2위, 디펜시브 레이팅 8위로 공수 양면에서 안정된 경기력을 갖췄고, 역시나 강력한 우승 후보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이슨 테이텀과 제일런 브라운, 원투펀치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드루 할러데이와 데릭 화이트 백코트 조합은 리그 정상급의 가드 듀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벤치 원투펀치, 페이튼 프리차드와 샘 하우저도 높은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보스턴의 양궁 농구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점도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미 올 시즌 시카고를 상대로 대승을 거뒀던 보스턴이고, 지난 시즌도 시카고전 3전 전승을 거뒀던 만큼 이번에도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시카고는 직전 토론토전 짜릿한 한 점차 신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잭 라빈이 결장했지만 니콜라 부세비치가 24득점, 호비 화이트가 19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4승 2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카고인데,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디펜시브 레이팅 25위인 시카고가 최근 6경기 구간에서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7위까지 올랐을 정도로 수비력이 다소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잭 라빈과 조시 기디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즌 보스턴에게 3전 전패, 올 시즌에도 이미 한 번 패배했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 원정 경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토론토 랩터스와 브루클린 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는 직전 시카고전 아쉽게 한 점차 석패를 당하면서 5연패에 빠졌습니다. RJ 베럿이 32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고, 그레이 디딕도 27득점을 기록했지만 주전 센터 야코퍼들이 부상으로 경기 도중 코트를 떠났던 게 뼈아팠습니다. 얼마 전 팀의 에이스 스카티 반즈가 다시 부상을 당하면서 최근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고, 팀 전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센터 야코퍼들이 직전 경기 부상을 당하면서 비상이 걸린 토론토입니다.
5연패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27위까지 떨어진 토론토기 때문에 이번 브루클린전도 반즈와 퍼들이 결장한다면 공격은 물론이고 수비 시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브루클린은 직전 클리블랜드전 29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3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팀의 에이스 캠 토마스가 부상으로 아웃된 상황이고 얼마 전 주전 가드 데니스 슈로더가 골든 스테이트로 트레이드되면서 사실상 가드진이 붕괴된 브루클린입니다. 벤 시몬스가 다재다능함을 갖춘 가드지만 득점과는 거리가 먼 가드고 셰이크 밀튼도 폭발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가드이기 때문에 캠 토마스와 슈로더의 공백은 현 시점 브루클린에게 상당히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포워드 캠 존슨이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래도 최근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만큼 이번 토론토전 역시 캠 존슨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8번째 경기는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멤피스는 직전 LA 레이커스전을 패배하면서 4연승을 마감했습니다. 제런 잭슨 주니어가 25득점을 기록했고 자모란트도 20득점을 올렸지만 모란트는 이날 시도했던 야투 대부분을 놓치면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데스먼드 베인 역시 저조한 야투율을 기록하면서 한 자릿수 득점에 그쳤고 팀 전체적으로 32.1%의 저조한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연승을 마감한 멤피스입니다. 다만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최근 12경기에서 10승 2패, 흐름이 좋은 멤피스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위, 디펜시브 레이팅 7위로 공수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12승 3패, 홈에서 확실히 경기력이 살아나는 멤피스고 현재 별다른 결장 이슈가 없는 만큼 이번 경기 골든 스테이트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골든 스테이트는 직전 댈러스전 난타전을 벌인 끝에 아쉽게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날 무려 50%의 성공률로 3점슛 27개를 성공시킨 골스고 총 133점이나 득점했지만 댈러스에게 143점을 실점한 동시에 친정팀을 방문한 클레이 탐슨에게 3점슛 7개 포함 29점을 얻어맞으면서 경기를 내줬습니다. 스테픈 커리와 앤드류 위긴스, 조나단 쿠민가가 20점 이상 득점을 올렸지만 45득점을 기록한 루카 돈치치를 제어하지 못한 게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 흐름이 좋지 않은 골든 스테이트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25위, 디펜시브 레이팅 18위로 확실히 경기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테픈 커리와 버디 힐드, 두 슈터가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번 경기 역시 이 커리와 버디 힐드 두 명의 야투율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멤피스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멤피스의 승리와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까지 함께 추천드리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애틀랜타 호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샌안토니오는 직전 미네소타전을 패배하면서 2연승을 마감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빅터 웬바냐마가 20득점 12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제레미 소엔도 17득점 15리바운드 더블더블로 분전했지만 미네소타의 짠물 수비에 고전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베테랑 크리스 폴이 시도했던 야투를 모두 놓치면서 무득점으로 침묵했고 벤치에서 출전한 데빈 바셀과 스테폰 캐슬 역시 시도했던 야투 대부분을 흘리면서 팀의 총 득점이 92점에 그쳤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다만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올 시즌 홈에서 9승 7패,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애틀랜타의 클린트 카펠라와 오니에카 오콩우 같은 언더사이즈 빅맨들을 상대로 장신 웬바냐마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샌안토니오가 웬바냐마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홈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애틀랜타는 직전 미러키와의 NBA 컵대회 4강전에서 아쉽게 패배하면서 최근에 좋았던 흐름이 한번 꺾였습니다. 팀의 에이스 트레이 영이 35득점 10어시스트 맹활약을 펼쳤지만 미러키의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데미안 릴라드 듀오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다만 흐름이 끊기긴 했어도 최근 9경기에서
7승 2패를 기록 중인 애틀랜타고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7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수비력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런 존슨과 디안드레 헌터가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해주고 있고 올 시즌 트레이 영의 백코트 파트너로 낙점된 다이슨 데니얼스도 공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샌안토니오전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5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는 댈러스 매버릭스와 LA 클리퍼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댈러스는 직전 골든스테이트전 난타전을 벌인 끝에 10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골든스테이트에게 27개의 3점슛을 허용한 댈러스지만 루카 돈치치가 45득점 13어시스트 11리바운드 트리플 더블을 기록했고 친정팀을 상대한 클레이 탐슨이 3점슛 7개 포함 29득점을 올리면서 승리를 거둔 댈러스입니다. 카이리 어빙도 21득점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줬고 PJ 워싱턴과 데니얼 게포드, 쿠엔틴 그라임스도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최근 14경기에서 12승 2패, 리그에서 가장 흐름이 좋은 댈러스고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3위로 공격력이 물이 오른 상황입니다. 돈치치도 시즌 두 번째 4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고 클레이 탐슨도 12월 중순 들어 3점슛 야투율이 살아나고 있는 점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현재 돈치치와 어빙이 지난 팀 연습에 불참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번 클리퍼스전에 정상적으로 출전이 가능하다면 홈에서 댈러스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LA 클리퍼스는 직전 유타전 무려 37점차 대승을 거두면서 3연패를 끊었습니다. 제임스 하든이 3점슛 7개 포함 41득점 맹활약을 펼쳤고 노먼 파월도 29득점, 이비차 주바치도 득점과 리바운드 더블 더블을 기록하면서 유타를 압도했었던 클리퍼스입니다. 올 시즌 현재 오펜시브 레이팅은 22로 성적에 비해 아쉬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클리퍼스지만 디펜시브 레이팅은 5위로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클리퍼스의 수비가 올 시즌 오펜시브 레이팅 4위에 올라있는 댈러스의 공격을 어떻게 잘 막아내느냐가 관건이 되겠고 현재 팀의 에이스 카와이 레너드가 곧 복귀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만약 레너드가 이번 댈러스전 출전이 가능하다면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댈러스는 돈치치와 어빙, 원정팀 클리퍼스는 레너드의 출전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 돈치치와 어빙은 출전이 유력해 보이는 반면 레너드는 출전한다고 해도 출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홈팀 댈러스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댈러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피닉스 선즈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닉스는 직전 포틀랜드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데빈 부커가 28득점을 기록했고 케빈 듀란트도 야투율은 아쉬웠지만 20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듀란트의 부상 이탈 이후 3연패를 당했던 피닉스지만 듀란트가 복귀하자마자 다시 연승 흐름을 타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올 시즌 오펜시브 레이팅 9위로 공격력은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디펜시브 레이팅은 21위로 수비는 다소 아쉬운 피닉스입니다. 최근 인디애나의 공격력이 타이리스 할리버튼을 필두로 다시 살아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할리버튼을 어떻게 막아내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인디애나는 직전 뉴올리언스전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21득점 10어시스트 더블 더블을 기록했고 파스칼 시아캄과 에드류 네마드가 39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할리버튼의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팀 전체의 경기력도 살아나고 있고 최근 4경기 기준 3승 1패,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이 6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특유의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는 인디애나입니다. 다만 원체 경기력 기복이 심한 팀이기 때문에 최근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다고 해서 그 흐름을 이번 피닉스전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 뉴욕 닉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미네소타는 직전 샌안토니오전을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앤서니 에드워즈가 26득점을 올렸고 벤치에서 출전한 니켈 알렉산더 워커가 17득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6승 1패, 상승세를 타고 있는 미네소타고 이 구간 디펜시브 레이팅이 1위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특유의 짠물 수비가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즌 전체를 놓고 봐도 디펜시브 레이팅 4위에 올라있는 미네소타이기 때문에 오펜시브 레이팅 3위에 올라있는 뉴욕을 수비적으로 얼만큼 괴롭혀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뉴욕은 직전 올랜도전을 승리하면서 원정 경기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제일런 브런슨이 31득점을 올렸고 칼 앤서니 타운스가 22득점과 더불어 무려 22개의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오펜시브 레이팅 3위로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뉴욕이지만 디펜시브 레이팅은 16위로 수비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심차게 영입한 칼 앤서니 타운스는 수비보다는 공격에 더 특화된 빅맨이고 타운스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뉴욕 입장에서는 공격에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올 시즌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뉴욕의 창이 미네소타의 방패를 뚫어내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3번째 경기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덴버 너게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전력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는 경기로 원정팀 덴버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덴버는 니콜라 요키치가 맹활약을 펼치면서 3연승을 기록 중이고 요키치뿐만 아니라 자말 머레이와 에런 고든도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도 포틀랜드 상대로 4전 전승을 거뒀던 덴버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근 경기력이 물이 오른 요키치를 필두로 경기를 풀어나간다면 연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덴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세크라멘토 킹스와 LA 레이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세크라멘토는 직전 덴버전 한 점차 역전패를 당하면서 3연승을 마감했습니다. 4쿼터 종료 3분 정도를 남긴 시점에 8점 차로 앞서 있었던 세크라멘토지만 막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덴버에게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날 주전으로 출전한 선수 모두 고른 활약을 펼쳤는데 디에런 팍스가 29득점, 말릭 몽크가 25득점을 기록했고 도만타스 사보니스도 28득점 14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요키치의 밀리지 않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더마드로잔이 마지막 공격에서 사보니스의 패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역전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게 뼈아팠습니다. 다만 비록 연승이 끊기긴 했어도 최근 6경기에서 4승 2패, 이 구간 오펜시브 레이팅 1위에 올라있을 정도로 특유의 공격력이 살아난 세크라멘토. 올 시즌 레이커스 원정에서 한번 패배했지만 지난 시즌에는 레이커스 상대로 4전 전승을 거뒀던 만큼 홈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LA 레이커스는 앤서니 데이비스의 맹활약을 앞세워 홈에서 난적 멤피스를 잡아냈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는 이날 40득점 16리바운드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쳤고 르브론 제임스와 오스틴 리브스도 37득점을 합작하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올 시즌 세크라멘토와의 첫 맞대결에서도 르브론과 데이비스가 나란히 30점 이상 득점을 기록하면서 신승을 거뒀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이 원투펀치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5점 차이 내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농구 토토 승호패 44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